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식들 근처입니까? 아니면 오래 살던 동네입니까? 노후에 사는 집 위치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살면 5년 안에 요양원 갑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제가 30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특정 조건을 갖춘 집에서 삽니다. 반대로 빨리 쇠약해지시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제가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4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곳입니다. 실제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첫 번째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도보 10분 이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이상 걸립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큰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노인은 언제 응급 상황 올지 모릅니다. 심근경색 옵니다. 뇌졸중 옵니다. 골절 생깁니다. 이때 병원까지 시간이 생사가릅니다. 10분 안에 병원 가야 삽니다. 30분 걸리면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제가 2년 전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던 박정식 씨 75세입니다. 박 씨는 건강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었습니다. 당뇨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좋다고 용인 전원주택 사줬습니다. 공기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가슴 아팠습니다. 식은땀 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 불렀습니다. 구급차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40분 걸렸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막혔습니다. 늦었습니다. 병원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 절반 괴사됐습니다. 응급수술했습니다. 스텐트 여러 개 넣었습니다. 한 달 입원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 30%만 남았습니다. 계단 못 올라갑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 찹니다. 평생 약 먹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0분만 빨리 왔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골든타임 놓쳤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후회합니다. 공기 좋은 전원주택보다 병원 가까운 아파트가 100배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삽니까? 병원 가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슴 아프면 몇 분 안에 병원 갈 수 있습니까?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택시 불러야 합니까? 119 기다려야 합니까? 그 시간에 죽습니다. 골든타임 지나갑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은 1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10분 안에 치료 시작해야 삽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 가야 합니다. 골절도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늦으면 합병증 생깁니다. 폐렴 옵니다. 욕창 생깁니다. 죽습니다. 종합병원 가까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도보 10분 이내가 최선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 위치 알아야 합니다. 단골 의사 있어야 합니다. 정기 검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어떤 종합병원이 좋습니까? 응급실 24시간 운영하는 곳입니다. 중환자실 있는 곳입니다. 심혈관센터 있는 곳입니다. 뇌졸중센터 있는 곳입니다. 정형외과 있는 곳입니다. 이런 병원 근처 살아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공기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조용해도 소용없습니다. 병원 멀면 죽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 못합니다. 구급차 늦게 옵니다. 산길 막힙니다. 골든타임 놓칩니다.
시골 고향집은 어떻습니까? 더 위험합니다. 병원 1시간 걸립니다. 응급실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혼자 쓰러지면 끝입니다. 발견도 늦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서 발견됩니다. 끔찍합니다. 자식 집 근처는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병원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식 출근하면 혼자입니다. 쓰러져도 모릅니다. 자식이 병원 데려갈 시간 없습니다. 직장 있습니다. 바쁩니다. 결국 119 불러야 합니다. 늦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어딥니까?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10분 넘으면 이사 준비하십시오. 생명이 달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자식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좋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계단 안 올라가도 됩니다.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도움 요청할 곳 있습니다. 경비 있습니다. 응급 상황 알립니다. 이웃 있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박정식 씨는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 삽니다. 삼성 서울병원까지 도보 7분입니다. 매일 산책하며 병원 앞 지나갑니다. 안심됩니다. 마음 편합니다. 다시는 전원주택 안 갑니다. 병원 가까운 게 최고라고 합니다. 제 조언 드립니다. 종합병원 도보 10분 이내 아파트로 이사하십시오. 공기보다 병원이 중요합니다. 조용함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수명 10년 늘어납니다. 응급 상황 살아남습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장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도보 5분 이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은 장 보러 어떻게 갑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택시 타고 갑니까? 자식들 차로 가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독립성 잃습니다. 노인에게 장보기는 생존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영양 섭취해야 합니다. 장 못 보면 굶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습니다. 영양 불균형 옵니다. 면역력 떨어집니다. 병 생깁니다. 결국 요양원 갑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순자 씨 71세입니다. 최 씨는 건강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마트까지 버스로 30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 봤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관절염이었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버스 타기 힘들었습니다. 장바구니 들기 힘들었습니다. 장 보기가 고통이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신선한 채소 못 먹었습니다. 과일 못 먹었습니다. 라면만 먹었습니다. 냉동식품만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 10kg 빠졌습니다. 영양실조 왔습니다. 빈혈 생겼습니다. 면역력 떨어졌습니다. 감기 자주 걸렸습니다. 폐렴 왔습니다. 입원했습니다. 2달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혼자 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먹었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후회합니다. 마트 가까운 곳에 살 걸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트가 가깝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 보러 가는 게 힘듭니까? 누군가 도움 필요합니까? 자식들 차 빌려야 합니까? 배달만 시킵니까? 위험합니다. 독립성 잃고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 오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은 매일 신선한 채소 먹어야 합니다. 과일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면역력 지킵니다. 근육 유지합니다. 뇌 건강 지킵니다. 장 보러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냉동식품 먹습니다. 라면 먹습니다. 배달 음식 먹습니다. 나트륨 많습니다. 당분 많습니다. 첨가물 많습니다. 영양 없습니다. 혈압 오릅니다. 당뇨 생깁니다. 체중 늘거나 빠집니다. 대형마트 가까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도보 5분 이내가 최선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도 조금씩 사면 됩니다. 어떤 마트가 좋습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입니다. 카트 있는 곳입니다. 배달 서비스 있는 곳입니다. 약국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마트 근처 살아야 합니다.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계단 많으면 안 됩니다. 비 오면 미끄럽습니다. 주차 어렵습니다. 카트 없습니다. 무거운 것 들어야 합니다. 힘듭니다. 나이 들면 못 갑니다.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가깝지만 부족합니다. 신선식품 없습니다. 가격 비쌉니다. 종류 적습니다. 매일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 옵니다. 건강 나빠집니다. 대형마트가 필요합니다. 배달만 시키면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하지만 문제 있습니다. 신선도 떨어집니다. 직접 못 고릅니다. 배달비 듭니다.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걷기 운동 못합니다. 근육 빠집니다. 건강 나빠집니다. 장보기는 운동입니다. 마트까지 걷습니다. 카트 밀며 걷습니다. 물건 고르며 움직입니다. 계산하며 머리 씁니다. 집까지 걷습니다. 이게 다 운동입니다. 근육 유지합니다. 뇌 활동 유지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가 어딥니까?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5분 넘으면 이사 고려하십시오. 독립성 지켜야 합니다. 영양 섭취 중요합니다. 건강이 달렸습니다. 마트 가까우면 좋은 점 더 있습니다. 사람 만납니다. 말합니다. 사회생활합니다. 고립 안 됩니다. 우울증 예방합니다. 치매 예방합니다. 삶의 질 높아집니다. 최순자 씨는 요양원에서 후회합니다. 마트 가까운 곳 살 걸 그랬다고 합니다. 매일 신선한 음식 먹을 걸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요양원 음식만 먹습니다. 선택권 없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제 조언 드립니다. 대형마트 도보 5분 이내 아파트로 이사하십시오. 편리함이 독립성 지킵니다. 신선한 음식이 건강 지킵니다. 이것만 지켜도 영양 불균형 예방합니다. 면역력 지킵니다. 독립적으로 삽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이게 두 번째 장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자식들 차 얻어 타십니까? 택시만 타십니까? 집에만 계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 시작됩니다. 노인에게 이동성은 생명입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외출해야 건강합니다. 사람 만나야 치매 예방합니다. 이동 못하면 집에 갇힙니다. 우울증 옵니다. 근육 빠집니다. 뇌 기능 떨어집니다. 결국 요양원 갑니다. 제가 3년 전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김영철 씨 73세입니다. 김 씨는 활발했습니다. 친구 많았습니다. 취미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겼습니다. 집이 외곽에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운전했습니다. 어디든 갔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백내장 왔습니다. 반응 속도 느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운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면허 반납했습니다. 갑자기 갇혔습니다. 친구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병원 가기 힘들었습니다. 취미 모임 못 갔습니다. 자식들 차 빌려야 했습니다. 눈치 보였습니다. 나가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우울증 왔습니다. 의욕 없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체중 빠졌습니다. 근육 빠졌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검사했습니다. 우울증과 근감소증 진단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외출 자주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나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외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혼자 나갈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집에만 계십니까? 누구 도움 필요합니까? 위험합니다. 고립되고 있습니다. 건강 잃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은 매일 외출해야 합니다. 햇빛 쬐어야 합니다. 비타민 D 만들어집니다. 걸어야 합니다. 근육 유지합니다. 사람 만나야 합니다. 뇌 자극됩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외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 못 쬐입니다. 비타민 D 부족합니다. 골다공증 옵니다. 근육 빠집니다. 낙상 위험 높아집니다. 사람 안 만납니다. 말 안 합니다. 뇌 활동 줄어듭니다. 우울증 옵니다. 치매 옵니다. 지하철역 가까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도보 10분 이내가 최선입니다. 혼자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역이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있는 역이 좋습니다.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편하게 이동합니다. 지하철이 왜 좋습니까? 정시 운행합니다. 기다림 짧습니다. 요금 저렴합니다. 환승 편합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식 눈치 안 봅니다. 자유롭습니다. 버스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배차 간격 깁니다. 시간 불규칙합니다. 서서 가야 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릴 때 위험합니다. 노인에게 힘듭니다. 택시만 타면 어떻습니까? 비쌉니다. 매일 타면 부담됩니다. 호출 기다려야 합니다. 승차 거부당합니다. 눈치 보입니다. 자주 못 합니다. 외출 줄어듭니다. 고립됩니다. 자식 차는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자식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눈치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자주 부탁 못 합니다. 외출 줄어듭니다. 독립성 잃습니다. 자존감 떨어집니다. 지하철 있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병원 갑니다. 친구 만납니다. 문화센터 갑니다. 노인정 갑니다. 도서관 갑니다. 백화점 갑니다. 공원 갑니다. 활동적으로 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10분 넘습니까? 계단만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이사 고려하십시오. 이동성이 생명입니다. 지하철역 가까우면 좋은 점 더 있습니다. 상권 발달했습니다. 식당 많습니다. 카페 많습니다. 은행 있습니다. 약국 있습니다.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생활 편리합니다. 김영철 씨는 결국 이사했습니다. 대전 둔산동 지하철역 앞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역까지 도보 5분입니다. 매일 외출합니다. 친구 만납니다. 취미생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나았습니다. 체중 회복했습니다. 다시 활기찹니다. 제 조언 드립니다.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 아파트로 이사하십시오. 이동성이 독립성 지킵니다. 외출이 건강 지킵니다. 이것만 지켜도 우울증 예방합니다. 치매 예방합니다. 활동적으로 삽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이게 세 번째 장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도보 5분 이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은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혼자 TV만 보십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십니까? 말 안 하고 지내십니까? 위험합니다. 치매 시작됩니다. 노인에게 사회활동은 약입니다. 말해야 뇌 활동합니다. 웃어야 면역력 올라갑니다. 함께해야 우울증 예방합니다. 고립되면 뇌 죽습니다. 기억력 떨어집니다. 말수 줄어듭니다. 치매 옵니다. 결국 요양원 갑니다. 제가 5년 전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명순 씨 76세입니다. 이 씨는 똑똑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견뎠습니다. TV 봤습니다. 집안일 했습니다.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안 했습니다. 경로당 가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멀었습니다. 버스로 20분 걸렸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나가기 싫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말수 줄었습니다. 기억력 떨어졌습니다. 같은 말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검사했습니다. 경도인 지장에 진단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사회활동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말할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장 경로당 다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2년 더 지났습니다. 치매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갔습니다. 말 못합니다.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사회활동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몇 마디나 말했습니까? 10마디도 안 했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봤습니까? 웃은 적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뇌가 죽고 있습니다. 치매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뇌는 사용해야 건강합니다. 말해야 언어 중추 활동합니다. 웃어야 엔돌핀 나옵니다. 듣고 반응해야 전두엽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자극받아야 해마 건강합니다. 이게 치매 예방입니다. 사회활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합니다. 언어 중추 약해집니다. 웃음 없습니다. 우울 호르몬 나옵니다. 자극 없습니다. 뇌활동 줄어듭니다. 기억력 떨어집니다. 판단력 떨어집니다. 치매 옵니다. 경로당 가까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도보 5분 이내가 최선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멀면 안 갑니다. 귀찮아집니다. 포기합니다. 집에 갇힙니다. 경로당에서 뭐 합니까? 화투 칩니다. 머리 씁니다.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노래합니다. 운동합니다. 식사합니다. 함께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뇌 활동합니다. 건강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더 좋습니다. 프로그램 많습니다. 건강 강좌 있습니다. 요가 수업 있습니다. 노래교실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 있습니다. 미술 수업 있습니다. 배우며 삽니다. 뇌 자극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TV만 봅니다. 수동적입니다. 뇌 자극 없습니다. 낮잠만 잡니다. 밤에 못 잡니다. 수면 패턴 망가집니다. 건강 나빠집니다. 근육 빠집니다. 치매 빨리 옵니다. 자식들 집 방문은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자식들 바쁩니다. 눈치 보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래가 필요합니다. 매일 만날 곳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는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얼굴 안 봅니다. 함께 웃지 못합니다. 함께 먹지 못합니다. 신체 활동 없습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 어딥니까? 노인복지관은 어딥니까?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5분 넘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등록했습니까? 안 했으면 내일 가십시오. 경로당 가까우면 좋은 점 더 있습니다. 친구 생깁니다. 정보 얻습니다. 반찬 나눕니다. 도움 주고받습니다. 응급 상황 알립니다. 고독사 예방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명순 씨는 요양원에서 후회합니다. 경로당 가까운 곳 살 걸 그랬다고 합니다. 매일 나갔으면 치매 안 왔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경로당 도보 5분 이내 아파트로 이사하십시오. 가까워야 매일 갑니다. 사회활동이 치매 막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뇌 건강 지킵니다. 우울증 예방합니다. 친구 생깁니다. 활기차게 삽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이게 네 번째 장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종합병원 10분, 대형마트 5분, 지하철역 10분, 경로당 5분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갖춘 아파트 찾으십시오. 어떻게 찾습니까? 지도에 여십시오. 관심 지역 검색하십시오. 병원, 마트, 지하철, 경로당 위치 확인하십시오. 걸어서 시간 재보십시오. 직접 가보십시오. 주변 환경 보십시오. 조건 맞으면 계약하십시오. 마지막 경고합니다. 이 영상 보고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 응급실 실려갑니다. 2년 후 영양실조 옵니다. 3년 후 우울증 옵니다. 5년 후 치매 옵니다. 요양원 갑니다. 제가 30년간 봤습니다. 잘못된 곳 사는 어르신들 전부 요양원 갔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 준비하십시오. 집 알아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건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양원 가는 분들과 집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샤워 방법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샤워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온몸을 다 씻으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제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이 5곳만 제대로 씻으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99세까지 네 발로 걷습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그 5곳과 올바른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으십시오. 제가 30년간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부위입니다. 여러분은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고 계십니까? 대충 씻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세균이 가장 많이 증식하는 곳입니다. 습합니다. 따뜻합니다.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제대로 안 씻으면 무좀 생깁니다. 염증 생깁니다. 냄새 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2년 전 진료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수 씨 76세 어르신입니다. 이 씨는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당뇨도 없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넘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됐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회복 힘들었습니다. 6개월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습니다. 결국 요양원 갔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발가락 사이 무좀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안 씻었습니다. 무좀이 심했습니다. 가려웠습니다. 긁었습니다.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졌습니다.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발바닥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 사이 제대로 씻고 계십니까? 비누 칠하고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습니까? 아니면 물로만 대충 씻습니까? 제대로 안 씻으면 이 씨처럼 됩니다. 낙상으로 요양원 갑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야 발이 건강합니다. 세균 감염 막아야 합니다. 염증 예방해야 합니다. 올바른 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십시오. 발을 들어 올리십시오. 비누 거품 내십시오.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 문지르십시오.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로 깨끗이 헹구십시오. 비누 거품 완전히 없애십시오. 남으면 피부 자극됩니다. 염증 생깁니다. 깨끗이 헹구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말리기입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십시오. 발가락 사이사이 물기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습기 남으면 세균 증식합니다. 무좀 생깁니다. 완전히 말리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발가락 사이 잘 안 보입니까? 허리 굽히기 힘듭니까? 거울 사용하십시오. 바닥에 거울 두십시오. 발 올려놓고 보십시오. 잘 보입니다.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십시오. 샤워할 때마다 하십시오. 귀찮아도 하십시오. 이게 요양원 안 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낙상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이영수 씨는 요양원에서 후회했습니다. 발가락 사이 제대로 씻을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걷습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발가락 사이를 매일 꼼꼼히 씻으십시오. 비누로 문지르고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말리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낙상 위험 크게 줄어듭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99세까지 네 발로 걷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부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은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겨드랑이를 소홀히 합니다. 물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비누도 안 씁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큰 실수입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집중된 곳입니다. 면역 체계의 핵심입니다. 노폐물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독소 쌓입니다. 면역력 떨어집니다. 병 생깁니다.
암도 생깁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자 씨 73세입니다. 박 씨는 건강검진 잘 받았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식습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겨드랑이에 혹이 만져졌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검사했습니다. 림프절 종양이었습니다. 악성이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받았습니다. 6개월 고생했습니다. 머리 다 빠졌습니다. 체중 15kg 빠졌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 겨드랑이 관리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었다고 했습니다. 비누 안 썼다고 했습니다. 귀찮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겨드랑이에 노폐물 쌓였습니다. 세균 증식했습니다. 림프 순환 막혔습니다. 독소 배출 안 됐습니다. 그게 누적됐습니다. 결국 종양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박 씨처럼 됩니다. 의학적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하루 2리터 림프액 처리합니다. 노폐물 걸러냅니다. 세균 제거합니다. 면역 세포 만듭니다. 여기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땀 쌓입니다. 피지 쌓입니다. 각질 쌓입니다. 세균 번식합니다. 냄새 납니다. 가렵습니다. 염증 생깁니다. 림프절 막힙니다. 면역력 떨어집니다. 올바른 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팔 들어 올리십시오. 겨드랑이 펴십시오. 비누 거품 내십시오. 손바닥으로 문지르십시오. 원을 그리며 씻으십시오. 구석구석 씻으십시오. 40초 이상 씻으십시오. 주름 사이도 씻으십시오. 손가락으로 씻으십시오.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놓치는 곳 없게 하십시오. 양쪽 다 씻으십시오. 한쪽만 씻지 마십시오.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비누 거품 완전히 없애십시오. 샤워기로 직접 쏘십시오. 깨끗이 헹구십시오. 비누 남으면 피부 상합니다. 말리기가 핵심입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십시오. 물기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습기 남으면 세균 번식합니다. 냄새 납니다. 염증 생깁니다. 완전히 말리십시오. 팔 못 올리십니까? 50견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천천히 올리십시오. 아프더라도 하십시오. 가족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씻으십시오. 안 씻으면 큰일 납니다. 매일 하십시오. 샤워할 때마다 하십시오. 여름에만 하지 마십시오. 겨울에도 하십시오. 1년 내내 하십시오. 이게 면역력 지키는 방법입니다. 암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박순자 씨는 후회합니다. 겨드랑이 제대로 씻을 걸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항암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겨드랑이를 매일 비누로 꼼꼼히 씻으십시오. 림프 순환 도와주십시오. 독소 배출하십시오. 면역력 지키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큰 병 예방됩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이게 두 번째 부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부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뒤쪽입니다. 여러분은 귀 뒤를 제대로 씻고 계십니까? 손 닿기 힘들다고 안 씻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귀 뒤쪽은 피지선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땀샘도 많습니다. 각질도 많이 생깁니다. 제대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 납니다. 염증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뇌 건강에 영향 줍니다.
제가 3년 전 진료한 환자 사례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명희 씨 78세입니다. 최 씨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담배도 안 했습니다. 술도 안 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귀 뒤쪽에서 냄새 났습니다.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씻어도 냄새 났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했습니다. 손주들이 피했습니다. 혼자 있게 됐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병원 왔습니다. 검사했습니다. 귀 뒤쪽에 세균 감염 심했습니다. 염증이 두피까지 퍼졌습니다. 림프절도 부었습니다. 항생제 먹었습니다. 한 달 치료했습니다. 냄새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남았습니다. 두통이 생겼습니다. 어지럼증 생겼습니다. 집중력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귀 뒤 감염이 뇌혈류에 영향 줬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 뒤를 언제 마지막으로 만져봤습니까? 비누로 씻어본 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기억도 안 납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귀 뒤쪽은 경동맥 지나갑니다. 뇌로 가는 혈관입니다. 림프절도 있습니다. 면역 기능 담당합니다. 여기에 염증 생기면 뇌에 영향 줍니다. 혈류 방해합니다. 산소 공급 막힙니다. 제대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지 쌓입니다. 각질 쌓입니다. 세균 번식합니다. 악취 납니다. 염증 생깁니다. 림프절 붓습니다. 혈류 나빠집니다. 두통 생깁니다. 어지럼증 생깁니다. 치매 위험 높아집니다. 올바른 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에 비누 거품 내십시오. 귀 뒤쪽에 손가락 대십시오. 위아래로 문지르십시오. 귀 접힌 부분도 씻으십시오. 목 뒤까지 씻으십시오. 30초 이상 문지르십시오. 손톱으로 긁지 마십시오. 피부 상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양쪽 귀 다 씻으십시오. 한쪽만 씻지 마십시오. 헹굴 때도 꼼꼼히 하십시오. 비누 거품 완전히 없애십시오.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귀 뒤 닦으십시오. 물기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습기 남으면 세균 번식합니다. 냄새 납니다. 염증 생깁니다. 완전히 말리십시오. 손 안 닿습니까? 팔 안 올라갑니까? 수건 사용하십시오. 긴 수건으로 귀 뒤 닦으십시오.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하십시오. 샤워할 때마다 하십시오. 귀찮아도 하십시오. 이게 치매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뇌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요양원 안 가는 비결입니다. 최명희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귀 뒤를 제대로 씻을 걸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두통도 어지럼증도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귀 뒤를 매일 비누로 꼼꼼히 씻으십시오.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말리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뇌 건강 지킵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99세까지 정신 맑게 삽니다. 이게 세 번째 부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부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타구니입니다. 여러분은 사타구니를 제대로 씻고 계십니까? 부끄럽다고 대충 씻습니까? 잘 안 보인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큰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입니다. 사타구니는 대퇴동맥 지나갑니다. 하체로 가는 혈관입니다. 림프절도 많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로 피 안 갑니다. 괴사 시작됩니다. 절단합니다.
요양원 갑니다. 제가 지난해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동철 씨 74세입니다. 정씨는 당뇨 있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약 잘 먹었습니다. 관리 잘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걸으면 아팠습니다. 쉬면 괜찮았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검사했습니다. 혈관 막혔습니다. 사타구니 부위였습니다. 응급수술했습니다. 스텐트 넣었습니다. 한 달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사타구니 관리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었다고 했습니다. 비누 안 썼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혈관 막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사타구니에 세균 많았습니다. 염증 생겼습니다. 림프절 부었습니다. 혈액순환 나빴습니다. 혈관 벽에 염증 생겼습니다. 플라크 쌓였습니다. 결국 막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 절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타구니를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씻었습니까? 손으로 직접 만져서 씻었습니까? 아니면 물만 흘려보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냄새 나지 않습니까? 가렵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은 하체 면역 담당합니다. 노폐물 걸러냅니다. 세균 제거합니다. 혈액순환 도와줍니다. 여기에 염증 생기면 큰일 납니다. 혈관 막힙니다. 다리 썩습니다. 제대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땀 쌓입니다. 피지 쌓입니다. 각질 쌓입니다. 세균 번식합니다. 곰팡이 생깁니다. 염증 생깁니다. 림프절 붓습니다. 혈류 막힙니다. 다리 저립니다. 걷기 힘듭니다. 괴사됩니다. 올바른 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씻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십시오. 다리 벌리십시오. 비누 거품 내십시오. 손으로 직접 씻으십시오. 주름진 부분까지 씻으십시오. 40초 이상 문지르십시오. 양쪽 다 씻으십시오. 안쪽도 바깥쪽도 씻으십시오. 허벅지 안쪽까지 씻으십시오. 구석구석 씻으십시오. 놓치는 곳 없게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우선입니다.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샤워기로 직접 쏘십시오. 비누 거품 완전히 없애십시오. 깨끗이 헹구십시오. 비누 남으면 피부 상합니다. 염증 더 생깁니다. 말리기가 핵심입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십시오. 물기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주름 사이도 닦으십시오. 습기 남으면 곰팡이 번식합니다. 악취 납니다. 염증 생깁니다. 완전히 말리십시오. 손 안 닿습니까? 허리 굽히기 힘듭니까? 거울 사용하십시오. 보면서 씻으십시오. 가족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리 절단보다 낫습니다. 매일 하십시오. 샤워할 때마다 하십시오. 귀찮아도 하십시오. 부끄러워도 하십시오. 이게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리 절단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요양원 안 가는 비결입니다. 정동철 씨는 지금도 무섭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사타구니 씻습니다. 비누로 꼼꼼히 씻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사타구니를 매일 비누로 꼼꼼히 씻으십시오.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말리십시오. 부끄러움 버리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혈관 건강 지킵니다. 다리 절단 예방됩니다. 99세까지 네 발로 걷습니다. 이게 네 번째 부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부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 앞쪽입니다. 여러분은
목 앞을 제대로 씻고 계십니까? 얼굴만 씻고. 목은 그냥 지나갑니까? 물로만 대충 씻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목 앞쪽은 경동맥 지나갑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입니다. 갑상선도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여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 옵니다. 치매 옵니다. 요양원 갑니다. 제가 올해 초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순덕 씨 77세입니다. 김 씨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병원 잘 안 갔습니다. 약도 안 먹었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왼쪽 마비 왔습니다. 응급실 갔습니다. 검사했습니다. 경동맥 70% 막혔습니다. 급히 수술했습니다. 스텐트 넣었습니다. 2달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받았습니다. 지금도 절뚝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목 관리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목은 안 씻었다고 했습니다. 얼굴만 씻었다고 했습니다. 목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혈관 막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목에 각질 쌓였습니다. 피지 쌓였습니다. 세균 번식했습니다. 염증 생겼습니다. 혈관 벽에 영향 줬습니다. 플라크 쌓였습니다. 혈관 좁아졌습니다. 결국 막혔습니다. 뇌로 피 안 갔습니다. 뇌졸중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 앞을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씻었습니까? 손으로 문지르며 씻었습니까? 비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물만 흘려보냈습니까? 지금 당장 거울 보십시오. 목에 때 끼지 않았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습니다. 혈관 가깝습니다. 염증 생기면 바로 혈관 영향 줍니다. 혈액순환 나빠집니다. 뇌로 산소 안 갑니다. 뇌세포 죽습니다. 치매 옵니다. 제대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질 쌓입니다. 피지 쌓입니다. 땀 쌓입니다. 세균 번식합니다. 염증 생깁니다. 혈관 막힙니다. 뇌졸중 옵니다. 마비 옵니다. 요양원 갑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올바른 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뒤로 젖히십시오. 목 앞이 펴집니다. 비누 거품 내십시오. 손으로 목 앞 문지르십시오. 턱 밑에서 쇄골까지 씻으십시오. 좌우로 문지르십시오. 40초 이상 씻으십시오. 주름진 부분도 씻으십시오.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으십시오. 목 옆쪽도 씻으십시오. 귀 밑에서 어깨까지 씻으십시오. 빠짐없이 씻으십시오. 매일 씻으십시오.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샤워기로 직접 씻으십시오. 비누 거품 완전히 없애십시오. 깨끗이 헹구십시오. 비누 남으면 피부 자극됩니다. 염증 더 생깁니다. 말리기가 핵심입니다. 수건으로 목 전체 닦으십시오. 물기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주름 사이도 닦으십시오. 습기 남으면 세균 번식합니다. 염증 생깁니다. 혈관 나빠집니다. 완전히 말리십시오. 목 뻣뻣합니까? 고개 못 젖힙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조금씩 젖히십시오. 거울 보며 씻으십시오. 가족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씻으십시오. 뇌졸중보다 낫습니다. 매일 하십시오. 샤워할 때마다 하십시오. 얼굴 씻을 때 목도 씻으십시오. 습관 들이십시오. 이게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치매 막는 방법입니다. 요양원 안 가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김순덕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목을 제대로 씻을 걸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쓰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왼쪽 팔 못 씁니다.
다리 절뚝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목 앞을 매일 비누로 꼼꼼히 씻으십시오.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말리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뇌졸중 예방됩니다. 혈관 건강 지킵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이게 5번째 부위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귀 뒤, 사타구니, 목 앞쪽입니다. 이 5곳만 제대로 씻으면 됩니다. 요양원 안 갑니다. 99세까지 네 발로 걷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사십니까? 배우자 돌아가셨습니까? 외롭습니까? 노년에 짝 찾으려 하십니까?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재산 다 뺏깁니다. 자식들과 원수 됩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제가 30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노년에 여자 잘못 만나서 망한 남자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만났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거나 비슷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다가옵니까? 밥 해준다고 합니까? 외로움 달래준다고 합니까? 조심하십시오.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놀이입니다. 연금놀이입니다. 노년에 동갑이나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 제가 그 5가지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 지옥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사랑 찾으려고 하십니까? 외로움 달래려고 하십니까? 현실 보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는 곧 아픕니다. 여러분이 간병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간병인입니다. 노년 여성은 남성보다 병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골다공증 있습니다. 관절염 있습니다. 치매 빨리 옵니다. 혈압 높습니다. 당뇨 있습니다. 만나면 3년 안에 병원 신세집니다. 여러분이 간병합니다. 제가 4년 전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조동식 씨 72세입니다. 조 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부인 돌아가신 지 2년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경로당에서 여자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금순 씨 70세였습니다. 박 씨는 친절했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말도 잘 들어줬습니다. 조 씨는 좋았습니다. 6개월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반대했습니다. 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박 씨가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됐습니다. 수술했습니다. 3개월 입원했습니다. 조 씨가 병간호했습니다. 매일 병원 갔습니다.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못 걸었습니다. 휠체어 탔습니다. 조 씨가 밀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못 갔습니다. 조 씨가 업어야 했습니다. 씻기도 조 씨가 했습니다. 밥 먹이기도 조 씨가 했습니다. 기저귀 갈기도 조 씨가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간병했습니다. 조 씨 허리 나갔습니다. 무릎 상했습니다. 건강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대 남자가 70대 여자 간병할 수 있습니까? 업을 수 있습니까? 씻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둘 다 쓰러집니다. 동반 사망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70대 여성은 골밀도 낮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골절 잘 됩니다. 회복 느립니다. 수술 후 합병증 많습니다. 폐렴 옵니다. 욕창 생깁니다. 치매 악화됩니다.
결국 와상 환자 됩니다.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건강해 보입니다. 밥도 해줍니다. 집안일도 합니다. 착각합니다. 3년만 지나십시오. 무릎 아파합니다. 허리 아파합니다. 병원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셔야 합니다.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 시작됩니다. 길 잃어버립니다. 불 켜놓고 나갑니다. 가스 틀어놓고 잊어버립니다. 위험합니다. 24시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시해야 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젊은 여자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50대, 60대 초반 여자는 건강합니다. 혼자 움직입니다. 병원 혼자 갑니다. 간병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돌봐줍니다. 밥 해줍니다. 청소해줍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동식 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더 간병했습니다. 박 씨 치매 왔습니다. 조 씨 우울증 왔습니다. 둘 다 요양원 갔습니다. 조 씨 재산 다 썼습니다. 연금 다 썼습니다. 자식들이 화냈습니다. 연락 끊겼습니다.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시겠습니까? 나이 많은 여자 만나시겠습니까? 3년 후 간병 지옥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한 여자 만나시겠습니까? 제 조언 드립니다. 노년의 여자 만나려면 반드시 자기보다 어린 여자 만나십시오. 최소 5살 어린 여자 만나십시오. 10살 어리면 더 좋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혼자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간병 지옥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다 뺏깁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 있으십니까? 집 있으십니까? 연금 받으십니까?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다 사라집니다. 통장 비워집니다. 자식들 목 없어집니다. 빈털털이 됩니다. 노년 여성은 돈 목적 많습니다. 의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적 현실입니다. 혼자 살기 힘듭니다. 생활비 부족합니다. 연금 적습니다. 남자 찾습니다. 재산 있는 남자 노립니다. 접근합니다. 친절 떱니다.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상담한 환자 가족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던 김태수 씨 74세입니다. 김 씨는 집 2채 있었습니다. 예금 2억 있었습니다. 연금 월 200만 원 받았습니다. 부인 돌아가신 지 3년 됐습니다. 자식 둘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여자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영자 씨 73세였습니다. 최 씨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전화 자주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밥 사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좋았습니다. 외로움 달랬습니다. 3개월 만에 동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월세 밀렸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줬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최 씨가 또 말했습니다. 딸이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최 씨가 또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 산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또 줬습니다. 자식들이 알았습니다. 화났습니다. 그만 만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김 씨 예금 바닥났습니다. 집 한 채 팔았습니다. 최 씨 자식들 다 줬습니다. 김 씨 자식들이 울었습니다. 상속받을 게 없어졌습니다. 김 씨와 연락 끊었습니다. 최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 다 받고 떠났습니다. 연락 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돈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친절합니다. 잘해줍니다.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빌립니다. 안 갚습니다. 더 빌립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왜 이럽니까? 자식 있습니다. 자식들 돈 필요합니다. 결혼 자금 필요합니다. 사업 자금 필요합니다. 손주 교육비 필요합니다. 엄마한테 요구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한테 뜯어냅니다. 여러분 통장 보여줬습니까? 집 문서 보여줬습니까? 연금 얼마 받는지 말했습니까? 위험합니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자식들과 회의합니다. 전략 짭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동거입니다. 빌려준 돈입니다. 증거 없습니다. 차용증 안 썼습니다. 녹음 안 했습니다. 돌려받을 방법 없습니다.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민사입니다. 젊은 여자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50대, 60대 초반 여자는 자식 독립했습니다. 본인 연금 있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재산 목적 아닙니다. 진짜 동반자 찾습니다. 서로 도우며 삽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김태수 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예금 없습니다. 자식들 연락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최 씨 찾아다녔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 안 읽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후회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재산 다 주시겠습니까? 자식들 몫까지 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지키시겠습니까? 통장 보여주지 마십시오. 재산 얘기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노년의 여자 만나면 절대 돈 얘기 나오기 전에 끝내십시오. 돈 달라고 하면 바로 헤어지십시오. 한 번 주면 끝없이 요구합니다. 자식들에게 알리십시오. 재산 보호하십시오. 이게 빈털털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과 원수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사이 좋으십니까? 손주들 보고 싶으십니까?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다 끝납니다. 자식들 연락 끊습니다. 손주 못 봅니다. 명절에 혼자입니다. 외롭게 죽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재혼 반대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여자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재산 뺏길까봐 두렵습니다. 상속 못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아버지 건강 나빠질까봐 불안합니다. 반대합니다. 싸웁니다. 관계 끊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윤호 씨 71세입니다. 정 씨는 아들, 딸 둘 뒀습니다. 손주 넷 있었습니다. 부인 돌아가신 지 1년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 자주 왔습니다. 손주들 자주 봤습니다. 복지관에서 여자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옥희 씨 72세였습니다. 한 씨는 과부였습니다. 자식 셋 있었습니다. 정 씨와 잘 맞았습니다. 데이트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딸도 반대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했습니다. 건강 나쁘다고 했습니다. 재산 노린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화났습니다. 자식들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말 안 듣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씨와 동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연락 끊었습니다. 딸도 연락 끊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손주 돌잔치 있었습니다. 초대 안 왔습니다. 생일 지났습니다. 축하 전화 없었습니다. 명절 왔습니다. 자식들 안 왔습니다. 혼자 명절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의견 들으셨습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무시하시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자식 잃습니다. 손주 못 봅니다. 혼자 늙습니다. 자식들은 왜 반대합니까?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걱정합니다. 아버지 건강 걱정합니다. 속을까봐 걱정합니다. 외로워할까봐 걱정합니다. 엄마 기억 지우는 것 같아 슬픕니다. 너무 빨라서 불안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더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저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저 사람입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의심합니다. 재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씨 자식들도 문제였습니다. 정 씨 집에 자주 왔습니다. 반찬 가져갔습니다. 돈 빌려갔습니다. 정 씨 자식들이 알았습니다. 더 화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연락 끊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봅니까? 전화 자주 받습니까? 손주들 자주 봅니까?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다 사라집니다. 명절에 혼자입니다. 생일에 혼자입니다. 아플 때 혼자입니다. 젊은 여자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자식들이 이해합니다. 아버지 외로운 거 압니다. 동반자 필요한 거 압니다. 젊은 사람이면 아버지 돌봐줄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재산 목적 아닐 수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정윤호 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2년 지났습니다. 한 씨 치매 왔습니다. 정 씨 혼자 간병합니다. 힘듭니다. 자식들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외롭습니다. 후회합니다. 한 씨 자식들은 연락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 반대에도 강행하시겠습니까? 평생 쌓은 정 다 버리시겠습니까? 손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 의견 들으시겠습니까? 가족관계 지키시겠습니까? 제 조언 드립니다. 노년의 여자 만나려면 반드시 자식들 동의 받으십시오. 반대하면 그만두십시오. 자식이 재산보다 중요합니다. 손주가 여자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잃으면 진짜 혼자입니다. 이게 고독사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에도 남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자존심 지키고 싶으십니까?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자로서 자신감 잃습니다. 우울증 옵니다. 노년 남성은 아직 가능합니다. 70대도 가능합니다. 80대도 가능합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중요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불가능합니다. 폐경 지났습니다. 호르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남자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3년 전 상담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배성수 씨 73세입니다. 배 씨는 건강했습니다. 남성 기능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여자 만났습니다. 이름은 송미자 씨 74세였습니다. 송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습니다.
배 씨는 좋았습니다. 6개월 만에 동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 씨가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 상했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상대가 거부했습니다. 어색해졌습니다. 말 안 통했습니다. 같이 자도 벽 보고 잤습니다. 손도 안 잡았습니다. 남남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배 씨 우울해졌습니다. 자신감 없어졌습니다. 남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의욕 없어졌습니다. 병원 왔습니다. 우울증 진단받았습니다.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룸메이트입니까? 동거인입니까?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남녀입니다. 친밀감 필요합니다. 스킨십 필요합니다. 없으면 외롭습니다. 같이 살아도 혼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70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아직 있습니다. 성욕 있습니다. 기능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대 여성은 다릅니다. 폐경 20년 지났습니다. 에스트로겐 없습니다. 성욕 사라졌습니다. 신체적 변화 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합니다. 창피하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무능력하다고 느낍니다.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남자로서 자신 있으십니까? 가능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이 많은 여자 절대 안 됩니다. 거부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자존감 떨어집니다. 남자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침대 쓰지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잡니다. 등 돌리고 잡니다. 손도 안 잡습니다. 포옹도 안 합니다. 키스도 안 합니다. 이게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외로움 더 심해집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젊은 여자는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60대 초반 여자는 아직 가능합니다. 호르몬 치료받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거부 안 합니다. 친밀감 유지됩니다. 진짜 부부처럼 삽니다. 남자 자존심 지킵니다. 외국 사례 보십시오. 70대, 80대 남자들 젊은 여자 만납니다. 20살, 30살 어린 여자 만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오래 삽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성생활이 건강 유지합니다. 호르몬 분비합니다. 면역력 높입니다. 배성수 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울증 약 먹습니다. 자신감 없습니다. 여자 다시 못 만납니다. 두렵습니다. 또 거부당할까봐 무섭습니다. 혼자 삽니다. 외롭습니다. 후회합니다. 젊은 여자 만날 걸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당하며 사시겠습니까? 남자 자존심 버리시겠습니까? 우울증 오기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친밀감 가능한 여자 만나시겠습니까? 제 조언 드립니다. 노년의 여자 만나려면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는 거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소 10살 어린 여자 만나십시오. 가능한 여자 만나십시오. 남자로서 자존심 지키십시오. 우울증 예방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게 4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5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약 드십니까? 병원 다니십니까?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더 악화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면역력 떨어집니다. 병 생깁니다. 일찍 죽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와 살면 힘듭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싸움 많습니다. 의견 안 맞습니다. 고집 셉니다. 잔소리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혈압 오릅니다. 당뇨 악화됩니다. 심장 나빠집니다. 뇌졸중 옵니다. 제가 5년 전 진료한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윤기철 씨 75세입니다. 윤 씨는 건강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었습니다. 당뇨 없었습니다. 혼자 잘 살았습니다. 여자 만났습니다. 이름은 장순희 씨 76세였습니다. 장 씨는 성격 강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음식도 자기 입맛대로 했습니다. 윤 씨는 못 먹었습니다. 참았습니다. TV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윤 씨는 못 봤습니다. 참았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윤 씨는 못 나갔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윤 씨 혈압 올랐습니다.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당뇨 왔습니다. 약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장 씨와 매일 싸웠습니다. 작은 일로 싸웠습니다. 화났습니다. 참았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윤 씨 가슴 아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스텐트 넣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했습니다. 여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혼자 살았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갑자기 여자랑 살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눈치 봅니다. 하고 싶은 건 못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반응합니다. 병 생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독입니다. 코르티솔 분비됩니다. 혈관 수축됩니다. 혈압 오릅니다. 혈당 올라갑니다. 면역력 떨어집니다. 염증 생깁니다. 심장 나빠집니다. 뇌 나빠집니다. 암 생깁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왜 스트레스입니까? 폐경 지났습니다. 호르몬 변화 있었습니다. 감정 기복 심합니다. 예민합니다. 화 잘 냅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같이 살기 힘듭니다. 남자가 다 받아줘야 합니다. 지칩니다.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병 많습니다. 약 많이 먹습니다. 병원 자주 갑니다. 누가 모십니까? 남자가 모십니다. 약 챙겨줍니다. 병원 데려갑니다. 간병합니다. 에너지 다 빠집니다. 남자 건강 망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트레스 없이 사십니까? 편하게 사십니까?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끝입니다. 매일 싸웁니다. 매일 눈치 봅니다. 혈압 오릅니다. 당뇨 옵니다. 심장병 옵니다. 일찍 죽습니다. 젊은 여자는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60대 초반 여자는 유연합니다. 호르몬 안정적입니다. 감정 조절됩니다. 화 덜 냅니다.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같이 살기 편합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건강 유지됩니다. 연구 결과 있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가 오래 삽니다. 남자가 젊은 여자 만나면 수명 늘어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스트레스 적습니다. 활력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오래 삽니다. 윤기철 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장 씨와 헤어졌습니다. 혼자 삽니다. 혈압약 먹습니다.
당뇨 약 먹습니다. 심장 약 먹습니다. 건강 회복 안 됩니다. 망가진 몸입니다. 후회합니다. 만나지 말 걸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 망가뜨리며 사시겠습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일찍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건강 지키시겠습니까?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오래 사시겠습니까? 제 조언 드립니다. 노년의 여자 만나려면 반드시 젊은 여자 만나십시오. 스트레스 없는 여자 만나십시오. 유연한 여자 만나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외로움보다 중요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이게 5번째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